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사면을 주장해온 국민의힘도 정작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면 카드의 정치적 파장,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돼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살장에 갇힌 짐승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60쪽에 이르는 편지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해맞이 명수가 폐쇄됐지만 적지 않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통제선박 사각지대로 해맞이객이 몰리면서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거리 두기도 실종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최대 영하 80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백신 냉동 운송 시스템. 각 단계별로 문제는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뉴스에 시작합니다. 시작이란 말처럼 기대와 희망을 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 초심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쓰나미에 갇혔지만 그래도 각국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새해맞이 모습을 전해드리러 특파원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는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윤수민 특파원, 지금 새해 첫날 새벽 시간일 텐데요. 이 매년 열려온 대규모 신년맞이 행사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미국 서부의 명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연말연시마다 환하게 밝혀진 다리 위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인파들이 몰렸던 곳인데 올해는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해마다 최대 100만 명이 모여 새해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는 곳인데요. 올해는 경찰 철책이 설치됐고 대형 트럭들이 동원돼 길목을 막았습니다. 가까이는 가지 못했지만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재유행한 1970년대 히트곡 I Will Survive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어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최악의 202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플로리다의 한 카운티에선 7곳에서 각 300회분을 접종했는데 밤새 10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확보한 물량도 물량이지만 접종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비축해둔 2차 접종분을 미리 풀어 초기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연결해 새해를 맞이하는 중국인들의 희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베이징 시내와 자금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베이징 경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선 타종과 같은 신년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우한에선 수천 명이 모여 신년 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18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우한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와 전수검사로 지난 9월 이후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자 대규모 승리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베이징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상하이에선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입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전해져 중국 전역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산 백신 사용을 정식 승인하면서 임상시험 결과 79%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因为冬季它是那种病毒流感这个高发期，应该我们还是觉得，包括最近那个流感疫苗已经出来了嘛，可能还是应该我们还是看到希望了吧。 중국 정부는 백신을 전 국민에 무료 접종하고 세계 각국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 부실 보고와 축소 의혹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1년 연기된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과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23일 이곳에서 개막식이 열려야 하지만 갈수록 확산되는 코로나19의 개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コロナで皆さん人々の気持ちが沈んでますので、それを盛り上げる、明るくするという意味でも開催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海外からたくさんいろんな方が来るっていうのは賛成ではないです。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그야말로 확산일로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하루 확진자가 4,500명을 넘었습니다. 믿을 건 백신뿐인데요. 일본 정부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까지 인구의 12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를 못 기다린 일부 부육층들이 중국 백신을 몰래 들여와 맞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방사능 공포인데요. 올해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 국가까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데요. 예정이 없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내년 대선 레이스까지 일찌감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여권에서 처음으로 쏘아올린 사면 승부수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일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여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대통령의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로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윤 갈등 등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민생도 개혁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올해는 과감한 이 대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던 이 대표가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승부수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면의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만 갖고 있습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 제안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집권 5년 차인 만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제안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식 제안을 받은 후에나 논의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면 언급에 앞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사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문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인 만큼 대통령이 고심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절차상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오는 14일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될 수 있는 만큼 사면 조건은 갖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면 추진에 대해 여권 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낙연 지지는 철회하겠다는 등의 이 대표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국론 분열 우려가 있어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곧 있을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작 야당은 난처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먼저 꺼낸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과한 게 불과 보름 전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침묵했고 당 안팎에서 제각각 목소리들만 터져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신다고 뭐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간히 사면을 요구해왔습니다. 고령의 여성의 몸으로 아프신데 계속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계시게 하는 게 맞느냐? 하지만 여당 대표가 사면을 정식 제안하고 나오니 당황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하루가 다 가는데도 사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면 조건도 모른 채 덥석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도 어정쩡한 입장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와 달리 친박 친이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적극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의도를 의심했고 정의당은 최순실은 어떻게 할 거냐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선이 어느새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새해 첫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조사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 빅3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이 세 명의 신년 메시지도 강조점이 서로 달랐는데 이걸 보시면 겨냥하고 있는 표밭도 보이실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적합한지를 물은 5곳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등 3명만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는 24.6%, 이낙연 대표 19.1%, 윤석열 총장은 18.2%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3명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5곳 여론조사 가운데 3곳에서 3명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2곳에서는 1, 2위를 두고 2명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입니다. 여권 내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지지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메시지로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층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친문 지지층에 더해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지사는 SNS에서 사회적 부를 나눠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배와 공정, 복지를 강조하며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겨냥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14번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지지율도 살펴볼까요? 역시 3파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지만 이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는 24.2%를 얻었고 박영선 장관이 17.5%, 나경원 전 의원이 14.5%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세 사람만 놓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장관과 안 대표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나 전 의원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는 개혁 완수를 위한 여당 후보의 승리보다는 정권 심판을 위한 야당 후보의 승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힘을 합해야지 겨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게 이분들이 모두 모여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SNS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잘하는 한 해라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내년 대선을 앞두고 4월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선거 성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야당이 부동산이란 창을 들었다면 여당은 방역이란 방패를 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집값 상승에 공시가 조정이 겹치면서 10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탓인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70%에 달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을 보궐선거의 최대 약점으로 꼽고 있고 야당은 부동산 실책을 집중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겠다라고 장관만 얼굴만 바꿨습니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여당은 다시 한번 K-방역의 성과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실제 정부의 백신 도입 과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54.1%였습니다. 다소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K방역 전체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야당은 백신 구매 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확보로 생겨는 어떤 경제 피해가 최대한 230조 원에 해당된다는 그런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쟁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새해 첫날 여랑야랑 어김없이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누가 새해 첫날부터 공을 쏘아 올렸습니까?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연말에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이 여당 대표의 말은 무게가 다르니까요. 네. 왜 새해 첫날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냈을까요? 네, 먼저 이낙연 대표가 새해부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향이자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이 대표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통합을 내세워서 중도로 표를 확장하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사면을 쏘아 올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선점한 건 맞는데 이 말을 꺼냈으면 관철을 시켜야겠죠. 자, 네. 그동안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면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시는 거니까 잘 얘기해 보시든지. 근데 이제 방금 홍익표 의원의 윤 총장과 잘 얘기해 보시던지 이건 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면법에 따르면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상신할 수 있는데요. 이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사면을 대통령에게 상신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건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윤 총장 본인이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했었는데 사면을 건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뭘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응?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이고 제가. 윤 총장과 본인은 다르다 이걸 말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율도 좀 차이가 나죠. 네, 오늘 발표된 현대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총장은 21.5%, 정 총리는 2.8%를 기록했습니다. 어쨌건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그래서 윤 총장도 예전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검 관계자는 오늘 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여론조사 업체가 자체 판단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업체들은 왜 계속 넣는 겁니까? 네, 윤 총장이 지난 가을 이후 계속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어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뺄 수가 없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이게 관심인데요. 윤 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까? 이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저는 정치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 총장 정계 진출에 대해 찬반 여론이 보시는 것처럼 팽팽했는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반반 여론으로 정해봤습니다. 올해도 여야 모두 다사다난할 것 같은데요. 눈 부릅뜨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새해 첫날이지만 구치소발 집단 감염 소식은 암담합니다.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구치소에 안일한 대응 실태를 꼬집은 한 수용자의 60쪽 분량 편지를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국가 중요 관리시설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밖에 없었는지 밀접 접촉자들을 이방 저방 뒤섞으며 좁은 곳에 몰아놓았다는 이 주장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용자는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도살장에 갇힌 짐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지인에게 보낸 60페이지 분량 편지입니다. 어제 지인에게 전달된 편지를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수용자는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구치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방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별도의 검사 없이 뒤섞어 방배치를 해놨다며 이러다간 수용자가 모두 확진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288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 섞고 매일같이 방이동을 한대요. 그 과정에서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구치소 내에서 퍼지라고 더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은 것을 두고 수용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불안한 수용자들의 상황을 언제 끌려가서 도살당할지 모르고 기다리는 동물에 비유한 문장도 눈에 띕니다.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비상벨을 눌러 호소해도 약을 줄 뿐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날은 추가 전수검사에서 233명이 확진된 날입니다. 29일 편지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뒤섞어 놓은 방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또다시 방을 깨 다른 수용자와 모아놨다며 이 과정에 양성과 음성을 두 차례나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같이 있던 방에서 7명에서 같이 있었대요. 그중에 2명 빼고 다 확진됐대요. 편지를 보낸 수용자는 내부 상황을 외부에 알려달란 말을 지속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 경증 수용자가 옮겨진 곳이죠. 경북 북부 제2교도소도 혼돈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와 연락이 닿은 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침을 뱉거나 먹던 도시락을 던져서 직원들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곳 역시 확진자가 제때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고 전해왔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옮겨진 확진 수용자는 모두 345명. 교도소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교도관 22명을 한 조로 7개 조를 짰습니다. 한 조는 4일간 수용자를 관리한 뒤 2주간 인근연수원에서 격리기간을 가집니다. 채널A가 접촉한 내부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수용자가 침이 묻은 도시락 잔반을 철창 밖으로 집어던지고 항의한다는 겁니다. 방역복 때문에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수용자 쪽으로 얼굴을 대면 침을 뱉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자 중에는 호흡곤란 같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비상벨을 눌러도 정부에서 파견된 의료진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용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도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교도소 측은 절차대로 할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해서 그런 건지는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 직원분이 먼저 갑니다. 확진된 채 갇혀있다는 불안감과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교정시설 내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법무부의 책임이 명확한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35일 만에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총책임자라고 인정했지만 동부구치소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대국민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동부구치소는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구조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까지 나선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추 장관이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뒷북 사과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4차 전수검사에서 판정이 미뤄졌던 수용자 13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 1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37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내일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5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거리두기 속에서 조용하게 시작한 새해 낯설게 느껴지시죠? 정부가 전국 해돋이 명소를 폐장하고 통제선을 쳤지만 그래도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해안도로가 북적였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 기자입니다.
포항 호미곶 광장입니다. 매년 새해마다 일출 보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던 곳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면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해맞이 풍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미곶 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관리요원들이 차량들을 막습니다. 해제됐어요. 주변엔 통제선이 설치됐고 인적이 쭉 끊겼습니다. 인근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차도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힘으로 많이 오나요? 이 옆에 길까지? 예, 많이 옵니다. 원래 오늘 이 통제를 안 하면은 이 양쪽에 한 차로는 거의 주차장 수준입니다, 여기. 일출 시간이 다가오자 건물 사이 좁은 골목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어디 가세요? 포항시는 매년 해맞이 행사를 열던 호미곶 광장은 물론 인근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일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2,500명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감시의 눈이 덜한 곳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통제구역 인근 해안도로, 6차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가득 주차됐고 해를 보려 한 사람들은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제선이 설치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리요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모두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차량을 지금 최대한 막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빠지신 분도 계시고 옆 새끼 같은 데로 들어가시고 해변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첫 일출을 바라봅니다. 아예 밤을 샌 듯 텐트도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데가 지금 다 막혀 있어갖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예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해안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차들이 주차가 돼 있는 거 보고 그러고서 정착을 했어요.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해돋이를 보러 오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일부에겐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장 카메라 배윤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공항이나 비행기도 불안하죠. 연휴를 맞아 국내선 비행기 탑승객이 늘었는데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황규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발권창을 열어 부산행 표를 뽑으려고 보니 좌석은 만석. 거리두기 이런 거 안 하나요? 저 거리두기 하는데 양들이 높으면 불가피하게 앉으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열 감지기를 통과해 공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새해 연휴가 와서 그런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탑승구 앞에 생긴 긴 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로 철저하게 입을 가렸지만 옆 사람과 붙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5단계부터 KTX나 고속버스는 좌석의 50% 이내 예약을 권고하지만 항공기는 예외입니다. 항공기 내부는 공기가 양옆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특수 필터를 통해 바이러스를 걸러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길게는 1년 전부터 예약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의무화할 수 없고 기내 집단 감염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좌석을 비울 경우 모든 좌석에 앉을 때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항공기를 타고 내릴 때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거리 두기와 같은 최소한의 방역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자, 문제는 이동과 보관입니다. 영하 20도 또는 영하 80에서 60도까지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접종 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이서연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은 5,600만 명분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에서 2천만 명분을,
화이자와 얀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부터 600에서 1천만 명분의 백신을 사기로 한 겁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백신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냉동 창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비롯한 접종 장소로 보내집니다.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 유지가 관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일반 백신 냉장고로도 보관이 가능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도 영하 20도 보관을 유지해야 하지만 국내 냉동 운송 시스템 수준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전망입니다. 냉동 참치 등 해산물 운송 시스템에서도 이미 영하 20도 이하 유지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3분기에 공급될 화이자 백신입니다. 반드시 영하 80도에서 60도로 보관돼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올 때는 화이자 측이 자체 개발한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보내집니다. 5,000회분의 백신이 담긴 상자에 드라이아이스 23kg을 함께 담아 최대 2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곧 창고로 이동되는데 국내엔 화이자 백신 보관이 가능한 대형 창고들이 있습니다. 영하 80도 이하로 유지되는 초저온 보관 창고입니다. 이곳에서만 1,000만 명분 이상의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체 공간을 다 비워놨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보관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면 언제든지. 남은 건 냉동 창고에서 병원이나 접종 장소까지 백신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어떻게 온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의약품 운송 차량에 초저온 유지 장치를 일일이 설치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독일에서도 운송 중 백신 변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에서 접종 장소까지 차량 이동 구간에서 영하 70도를 유지시킬 특수 포장 기술이 동원돼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실제 온도가 문제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특히 이 특수 포장과 운송 과정을 민간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직접 공군 지휘 통제기를 타고 초계 비행을 했습니다. 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군 통수권자로서 안정감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지휘 통제기 피스아이에 탑승합니다.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새해 맞이 지휘 비행에 나선 겁니다. 북도서 임무 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습니까? 필승 연평부대장입니다. 현재적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피스아이는 지난 2011년부터 보잉사에서 도입한 공군 전력의 핵심인데 현직 대통령이 탑승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GOP 대대장, 율곡이 함장, 해외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장 등을 연결해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에 힘쓴 군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 최근 논쟁적 사안과 거리를 두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안정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수리온 헬기를 타고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코로나 전파를 우려해 많은 국가가 새해 맞이 행사를 취소했지만 북한은 예외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북한은 이렇게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도 대형 불꽃 축제를 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 대신 주민들에게 친필 연하장을 썼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일성 광장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평양 상공에 형형색색 불꽃이 터집니다. 새해 2021년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대규모 특설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평양의 수온주는 영하 15도였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크를 썼지만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당 창건일 행사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앞에 눈물을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이번엔 육성 신년사 대신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하장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북한 GDP 성장률을 고난의 인군 시기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8.5%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중심의 유일 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치국위원까지 승진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당사일 20위 내로 진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도 진전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핵 개발로 무너진 경제도 솟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10년 차 성과를 보여줘야 할 김정은 위원장이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조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한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 20분쯤. 불은 건물 한 개층을 모두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염과 검은 연기가 높이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대학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렸고 지붕은 아예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들이 4층 연구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떠난 뒤 불이 난 사실을 파악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여 분 전쯤에 나왔어요. 감식과 학생들이 했던 실험과 종합적으로 해서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소방관들이 심하게 부서진 건물에 물을 뿌립니다. 오전 6시 10분 경북 경주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성당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성당이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당 건물 전체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코로나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주머니가 얇아졌는데 새해부터 밥상 물가가 들썩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영하의 날씨에도 시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곤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작년보다는 손님이 없지. 먹고 인건비 주고 그러면 남는 거 없죠. 그럼 돈 번다는 건 힘들어요. 올해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작황이 나쁜 데다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까지 늘면서 이런 과일과 야채, 또 육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밥상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3일 먹을 거 사면은 지금은 이틀 먹을 거 보니 못 사. 조금씩 사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쌓아놓으셨는데. 그렇지.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 한 2, 30kg 정도. 이거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죠. 실제로 한 달 전보다 사과는 2,000원, 무와 애호박은 300원에서 500원, 돼지고기는 600g에 1,500원 올랐습니다. 여기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음료수 값도 오늘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코카콜라 1.5리터는 200원 올라 3,600원, 이온 음료 가격도 7% 정도 인상됩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2달째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머니는 얇아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 진출한 김하성이 새해 첫날 우리 돈 400억이 넘는 초특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2013년 류현진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대박이 터졌습니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와 계약 기간 최장 5년, 옵션 포함 최대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4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호, 강정호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타자 최고액입니다.
보장액수로 보자면 계약기간 6년에 390억 원이었던 유현진이 더 많지만 평균 연봉은 김하성이 더 높습니다. 계약 내용엔 가족들의 영어 수업료, 해마다 비즈니스석 항공권 8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 차부터는 마이너리그 거부권도 갖게 됩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한글로 김하성을 환영했습니다. 김하성은 새해 첫날 계약 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김하성의 원소속팀 키움은 이적료 약 60억 원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주전 경쟁입니다. 6년 연속 2자릿수 홈런, 3년 연속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만큼 김하성은 공수양면에서 검증된 스타이지만 샌디에이고 3루와 유격수 자리엔 이미 거물급 주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현실적으로 2루나 외야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해운대에서 바라본 첫 해의 모습인데요.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올 한 해 기운찬 에너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초에도 추위는 계속됩니다. 주말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오늘 밤사이 충청 남부와 호남 일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의 감기 가능 지수 매우 높음입니다.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활용해서 습도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눈 내린 곳을 운행한 차량은 제설 작업에 쓰인 염화칼슘으로 차량 하부가 부식될 수 있어서 세차가 필요한데요. 추운 날씨에 차량이 얼지 않도록 세차 전에 히터를 작동시켜서 차의 온도를 높여주고 미지근한 물로 세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북극바람파는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지겠고요. 또 한 차례 폭설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시우보, 호랑이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입니다. 흰소의 해인 신축년 첫날, 저마다 새해 다짐을 하셨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와 부동산 안정, 내년 대선 준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범 같은 예리함에 소 같은 우직함을 장착하고 올 한 해 희망차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터널 속에서도 희망은 출발한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